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방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잠시만 계셔보세요. 어, 그 신규님들 조금만 계셔보시고요. 지금은 아직은 급하게 지금 매수 안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 잠시만요. 가다가 약간 선물지수 살짝 밀리게 되면 자 그때 매집 들어가도 되니까 아침 초장에는 오셨던 신규님들은 거의 다 매집이 됐고요. 지금 오신 회원님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매집을 좀 할 테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분석을 좀 드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릴게요.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매매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오기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을 알고 따라오셔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자 그렇게 차분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이미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일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시장의 중심 섹터라는 부분을 꼭 강조드렸습니다.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시장의 중심 섹터.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죠, 주도주. 자, 주도주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죠? 지수가 많이 오르면 많은 종목이 가요.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리고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강세장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1800개 종목 중에서 1800에서 1%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수로 치면 많아봐야 한 20개에서 한 6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1%에서 3%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고 나머지 97% 정도의 종목은 뭡니까? 주변주입니다. 주변주.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서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주도주가 100% 올라갈 때 주변주는 10%밖에 못 간다 그랬고 주도주가 가다 쉬더라도 얘네들은 잠깐 안 밀리는데 주변주는 확 밀려요. 이게 뭡니까? 시장의 매기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성장성이 있는 핵심적인 섹터에 대해서 자금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되는 겁니다. 주변주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조금 올라간 것이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가다가 조금만 멈춰도 후발주 주변주는 그냥 밀리는 거고 주도주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가다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도주가 안전한 겁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시장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수의 한 큐에서도 어제 그저께 한 교수의 한수 전략이 뭐냐면 동트기 직전이다 라는 한수 전략을 했습니다. 동트기 직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트기 직전. 어제 크게 그 신고가 나오기 전에 그 전날 했던 한 교수의 한 큐에서 한수가 바로 동트기 직전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뭡니까? 조만간에 동이 튼다는 얘기고 예. 그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 반등에 대비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듣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시장의 중심 섹터를 좀 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가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오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많이 오르면 떨어지겠지, 많이 빠지면 올라가겠지. 너무나도 단순한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이 쉬우면 누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또 저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잘 보내에 따라서 회원님들의 계좌가 박살이 나고 또 대박이 터지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폭락장세가 진행될 때도 저는 지수 바닥 가능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유망 종목에 대한 또 핵심적인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집을 단행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V자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여러 개 해드렸었죠.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렸던 종목들, 가장 폭락장세가 많이 났을 때 매집을 단행했었던 종목들, 그죠? 이들 종목 아닙니까? 오늘도 슈프리마가 또 강세를 기록하면서 아마 55% 정도 수익 더 넘었을 거예요. 슈프리마. 이런 가운데 PSK테크는 오늘도 신고가죠. 83%, 18일날 83%인데 오늘 PSK테크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가는 종목이 더 가요. 이제 수익률 90%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 6월 정도는 100% 넘어가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100% 넘어갈 것 같아요. PSK테크. 그죠? 테크인도 얘도 오늘 90%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100% 넘어갔을 것 같아요. 얘도. 그죠?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폭락장세가 났을 때 핵심적인 유망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폭락장세가 났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기회가 아닌 거죠. 삼성전자, 동학개미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 안 났잖아요. 근데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학혁명에서 테크인을 매수했던 사람들, 제가 TV방송 통해서 우리 또 장교 회원님들 여기서 제 방송 들으시고 매수하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TV방송을 통해서 리뷰해드렸죠. 절대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보지 마라. 이런 재반등 나올 때마다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정도는 정리해서라도 나머지는 들고 있어라. 더 간다. 다 나오잖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JT, 그죠? 신고가 계속 나오고요. 유니셈 신고가 나오고, 에르테픽은 다시 놀리면 반도 나오고요. 이거예요.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황을 알아야 유망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도 많이 간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올랐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돼요. 아닙니다. 주식은 많이 올랐고 많이 빠졌다라 그래서 빠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쉬었다가 다시 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방향을 결정짓는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많이 빠졌어도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 성장성이 없고 기업 전망이 더 안 좋으면 더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쉬었다가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식이에요. 지금 시황은
애지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 지금 증권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만 나오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주가가 올라가다 조금만 밀리면 탁 들어와요. 쉽게 안 꺾여요. 그래서 애지간한 악재가 한두 개 정도 나온다고 이제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잠깐 한두 번 정도는 충격은 받더라도 결국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은요, 악재에 오히려 둔감한 장세가 되는 것이고 호재에 민감한 장세가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터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무방에서도 VIP 방송에 오시려면 하루라도 일찍 오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VIP 방송 오시지 않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코스피도 갔다가 2단 반등 시작됐죠. 코스닥도 갔다가 지금 2단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초기 국면을 공략을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패턴들,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우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초기 공략을 하잖아요. 초기 공략. 얼마나 안전합니까? 주식은 단순해요.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올라간 종목을 왜 쫓아가느냐고요. 저는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요, 가다가 충분하게 눌림 조정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지만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항상 그랬죠. 초기 국면을 노려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도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악재가 없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19는요 계속 강조를 했었죠. 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상용화까지 좀 멀고 아직까지는 시장 학자들은 그렇게 썩 좋게 반응을 일단 안 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백신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는요 더 이상 악재가 못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암치료제라든가 이런 난치병 신약 개발이 지금 인류가 잡지 못한 그런 병 말고 이런 바이러스성 관련 질환들은 인류가 상당히 많이 잡아왔었어요. 잡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잡을 거예요. 결국엔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못 된다는 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대단히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미국 경제도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 경제도 미국 증시도 급락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입지가 안 좋아져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이제 상당히 내성이 강해졌어요. 애지간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봐셔야 됩니다. 그거 없죠. 그냥 악재 없습니다. 시장에 좀 올랐을 뿐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장 가는 겁니다. 좀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강세가 나올 것이고 이 유동성이란 장세,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를 겪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 돈으로 밀어붙이는 엄청난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장세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유동성 장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대기 자금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금들이 너무 남아요. 증권시장 주변 여건에 무려 120조라는 엄청난 자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최근에 은행권 들어가 봐야 뭐 금리 제로 금리죠. 그러니까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증권시장 계속 들어오고 증시가 좋으니까 더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도 딱 계속 증권시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조만간에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미국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는 이번에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코로나19가 잡힐 가능성이 높게 되면 미국도 수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풀었습니다. 그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점 돌파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적어도 일단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이 21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악재가 없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잘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위상 자체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글로벌 위상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 코로나가 잡힐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 들어오죠? 오늘 코스피 213억, 코스닥 59억 들어옵니다. 그죠? 추세적으로도 벌써 이틀째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 기술적 분석상 뭡니까? 이제 2단 상승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도 직전 고점 돌파하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넘어가지고 직전 고점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고점 매물 다 받아내고 신고가 나온다고. 최근 2번 정도 한큐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나오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코스닥성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돼요.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도 많이 강조드렸었죠. 뭐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정부에서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장세, 중소형 시장을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주가 상승세, 코스닥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몇 달, 한두 달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런 엄청난 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장세는 단기간에 절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시세가 나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은 정부에서도 차세대 주력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은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철강, 화학, 건설, 이미 지구촌에는 세울 만한 건설 다 들어왔고요. 지나다닐 괜찮은 다리는 다 있고요. 괜찮은 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중국만 가더라도 그런 것들, 시설들이, 인프라 시설들 자체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사는 여전히 그랬지만 중국만 가더라도 엄청난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있을 만한 건물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종도 다 있습니다. 화학 업종도 다 있고 자동차도 생산하죠. 중국에서는 이제는 반도체도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다 있단 말이에요. 애지간한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은 레드오션입니다. 성장의 한계점이에요. 그럼 중국이 선점하지 못했던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경쟁을 할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미래 가치를 먹고 삽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없는 주식은 주식이 아니에요. 현재 이 회사가 적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지금 적자야. 못 사죠? 저는 삽니다.
이 회사가 적자인데 내년에 주가가 흑자가 엄청난 흑자가 나와. 몰빵이죠, 여러분들. 왜? 지금은 적자지만 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아시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3배에서 4배 정도 큽니다. 바이오제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성이 이미 확인됐고 얘는 그렇다 치고요. 미래차 전기차 시장이 해마다 10% 이상,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무려 해마다 3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나옵니다. 잡아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하루 이틀 가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대시세를 주도하는 전문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회원님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대박이 터지는 종목은 1년도 가져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만약에 VIP 오시게 되면 단타를 보고 오시는 분들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투자원금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이신 분들은 오셔서 단기 매매 종목만 따라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단타로 보고 오시지 말고 저는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내는 전문가라는 걸 아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직장인분들과 초보분들,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 드린 거예요. 네? 직장인분들과 초보분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잦은 매매를 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그죠? 단기 종목은 어제 우리 DR텍 하나 1.9% 자 손절 나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그저께 세 종목 차이 실현했죠, 여러분들. 예, 작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미 한 큐에서 나갔던 그 주도 섹터들 오늘도 다 신고가입니다. 그죠? PSK테크 이제 90% 넘었고 테크인도 이제 90%가 넘어갔습니다. 수익률이. 그죠? 결국엔 대박주는 저런 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대시세를 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뭐가 됩니까? 바로 코스닥 종목들. 또 뭐가 돼요? IT 섹터가 대시세를 주는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집중적으로 포트를 만들어 놓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세가 테크니라는 종목을 초반에 올라갈 때 시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시면 중장기 투자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힘들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방송 나갔었고 여기서 이제 장기인들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1차 올랐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르죠. 안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TV 방송에서 여기서 또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 산 분들은 매수를 해드립니다. 나왔죠, 여러분들. 대박 나오는 거예요. 90%가 넘는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잠시만요. 조만간에 컴퓨터하고요, 네, 시스템을 싹 바꿀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지금은요? 네. 자, 결국에, 이제 끝낼게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요, 이런 주도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절대 단타를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만, 회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단기 매매를 할 종목들은 제가 단기 매매를 합니다만, 그러나 끌고 갈 종목들은 그 누가 뭐래도 끌고 가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최근에 오신 신규회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 매집을 단행을 했고, 오늘 오신 신규회원님은 아주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번 주에 오신 회원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할 거니까, 기존 회원님들은 포트를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고 신규원 중심으로 한 문자 나가면서 포트 잡아가면서 갈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포트에서는 절반 정도 포트가 중기 주도주를 중심으로 바닥에서 매집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 주도주는 신규 회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단행할 거니까 그런 거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만 알아둘 게 뭐냐면,
이제 이 마더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마더나의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식은 안 되고요.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정도나 돼야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라는 측면을 보고요. 또 모더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백신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임상시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말에 내년 초에 나올 거고요. 그때가 되게 되면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올라간다고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분 중심으로 물량을 털고 나올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온 물량 다 털고 나올 겁니다. 두 종목 정도 무나리자고 웰크론 정도 조금 있는데 올라오면 털고 나올 겁니다. 털고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를 정리하고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바로 이 IT 섹터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결국엔 뭡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 대형주는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부 경기 민감주들을 뭐 철강주니 화학주니 이런 종목 올라갈 때 털어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코로나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3대 축은 뭡니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5G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방에서 집중적으로 배팅할 종목은 이쪽입니다. 주도주 말고 매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다른 종목을 매매합니까? 괜히 신경만 쓰이고 가지도 않고 또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낮은데 뭐하러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요? 철강주 화학주를 왜 매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이 빠졌던 대형주가 안전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은 안전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매매할 거면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수익을 일단 내놔야 그게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가 최소한 50% 정도는 해놔야 50% 정도는 수익을 내놔야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조금 까먹어도 플러스 30% 40%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전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주도주 얘기했잖아요. 주도주는 가다가 꺾여도 얘는 안 빠져요. 주변주는 먼저 빠지는데 얘는 안 빠집니다. 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올라서도 후속 매수가 막 들어와요. 안 빠져요. 그리고 또 갑니다. 1800개 종목 중에서 1%에서 3%가 주도주라고 그랬고 그 주도주 잡으면 돼요. 그럼 대시세가 나와요. 그런데 차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많이 빠졌다고 잡아 들어갑니다. 이게 돈 못 버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고 오늘도 지수 가다가 좀 출렁출렁거리고 좀 지루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일부 자금 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단기 매매도 좀 쉽지가 않아요.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벌어요. 괜히 혼자 단기 매매 혼자 돈 벌겠다고 다른 종목 가가지고 매매 해봐도 계좌가 불어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직장인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회원님들 진짜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이 돈 법니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초보분들은 볼일 보시면서 문자만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어르신들은 배낭 메고 등산 다니면서 제가 문자 드린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차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력한 실적 성장성 있는 종목이 대시를 주는 것이고 지금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가 대시세를 준다라는 걸 확인하고 분명히 종목들 수익률도 이미 한 큐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수익률도 엄청나게 큰 수익들이 이미 확인이 된 만큼 자, 이 결과를 확인하시고 회원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아셨으면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은 2단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그랬죠. 코스닥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코스닥도 이미 1차적으로 요만큼 올랐고요. 갔다가 요만큼 올랐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연장선상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 위치는 어디냐면 앞에서의 요 위치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죠. 갔다가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시작되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과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은 이 밑에서부터 이미 충분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계시면 되고요.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신규현 중심으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신규현 중심으로 종목군들에서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 회원님들하고 자, 믹싱을 시켜가면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자, 신규현님들은 자, 요 위치가 딱 좋으세요. 잘 오셨고, 앞으로 오시는 회원님들도 요 위치가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 매집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니까, 자, 고점 마시고요. 부담 없어요, 이제는요. 부담 없고,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때는 신규현님들은 추격 매수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초기 구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또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신 회원님 오시자마자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신규현 중심으로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점 아시고요. 기존 회원님들은 기존에 하신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문자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종목들 매집이라든가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자, 예, 방송 요 정도 마무리, 뭡니까? 아니, 방송 마무리가 아닌 게 아니라, 자, 강의는 요 정도 마무리 할게요. 예,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